이번에 미 연준 FOMC 회의 이후 금리 인하된다고 집값이 올라간다느니 이제는 자산시장이 성장을 한다느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계속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이 금리 인하하는 시점이 진짜 위기가 온다. 금리 인상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터져 나오고 금리 인하하는 시점에 진짜 위기가 온다. 근데 이번에 미국에서 금리 동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내년에 3차례 인하하기로 했다. 2차례가 이야기가 많았는데 3차례로 바뀌었죠. 시장에서는 이르면 3월 인하 예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보통 내년 한 중반기쯤 기준금리 인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리고 통화적 정책을 완수했다고 단정하거나 완화적 통화 정책을 펼지 예측하기는 아직 이르다. 이런 거고, 일단은 점도표 내용을 봅시다. 점도표 자체가 이 연준 위원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이게 6월 점도표죠. 6월 점도표에서는 6%까지도 인상이 나오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인하할 때 내년에 많이 인하하면은 3.5까지 이야기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내년 인하가 예측이 되는 것은 거의 4.25 이 정도였죠. 그런데 9월이 되면서 내년에 오히려 인상을 말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주 의견이 요 정도라서 많이 인하해봐야 2번 정도 인하할 것이다. 요 정도였는데 이제 12월 점도표 나왔으니까 올해는 끝났죠. 올해는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더 인상하는 의견이 하나도 없어졌으니까 이제 금리 인상은 종료가 됐다. 그리고 2명이 내년까지도 유지를 해야 된다. 1명은 1번 정도 인하를 해야 된다. 그리고 5명이 2번 정도 인하. 그 다음에 6명이 3번이다. 4명이 4번이다. 그리고 아주 인하해야 된다. 1명 있었죠.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금리 인상 종료 이후에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올 텐데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인데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미국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서 미국 채권을 구입하러 수요가 이동을 하면서 이게 양털깎기로 전 세계 자금을 빨아들인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금리 인하하면은 집값이 올라간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연준회의 끝나자마자 당일날 이런 기사들이 엄청 떠요. 한국은행이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 시점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따라서 수억 원대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해야 하는 부동산 시장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그놈의 훈풍. 그죠? 그리고 고금리로 선뜻 매매에 나서지 못한 실수요자들도 내 집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사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금리 인하하면은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할 것이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집값이 올라간다.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금리가 인하되면은 물론 집값의 상승 요인이 되기는 한다. 그런데 줄다리기처럼 금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라고 했죠. 저희는 금리가 급격히 올라갈 때도 그 얘기는 계속했습니다. 금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다. 다만 이번에 떨어질 때 금리 인하의 영향을 워낙 강력하게 받았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의 영향이 좀 강력해 보일 뿐이다. 그거보다 더 핵심은 DSR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거고 저희가 막 반박 기사들 막 이런 것들 분석할 때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금리 인상할 때도 집값 올라갔다. 오히려 금리 인하할 때 집값 떨어졌다. 그런 기사들이 왜 요즘에 안 나올까요? 그때 막 분석해가지고 엄청 나왔었는데 불리하니까 안 나오죠. 금리 인상할 때는 금리 인상해도 집값 올라간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할 때 떨어졌다. 그러니까 꼭 금리만 가지고 집값이 결정되는 요인이 아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근데 집값이 떨어지고 있고 이제 반등을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금리 인하하게 생겼으니까 이것은 집값 상승 요인이다 라고 이 부분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금리가 인하됐을 때 집값이 많이 떨어졌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나라 집값 침체가 91년, 97년 그 다음에 2008년이 있었죠. 근데 91년 같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일기 신도시 때문에 집값이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엇이 영향이 컸다고 그랬어요? 일본발 버블 붕괴가 영향이 컸다고 그랬죠. 일본발 버블 붕괴가 왜 왔느냐? 85년도에 플라자 합의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속은 겁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서 다른 요인을 안 보이도록 만드는 건데, 실질적으로 엄밀하게 말씀드리면은 플라자 합의 때문에 버블 붕괴가 온 게 아니라 플라자 합의 때문에 버블이 온 거죠. 코로나 때문에 버블 붕괴가 온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버블이 온 것처럼 플라자 합의 때문에 버블이 생겼죠. 그래서 일본 버블이 가장 심했을 때가 90년, 91년인데 플라자 합의는 85년에 생겼어요. 85년부터 버블이 엄청나게 쌓였다. 그게 왜 붕괴가 됐어요? 바젤 1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붕괴됐던 시기에 뭐가 시행이 됐어요? 바젤 2. 그리고 이번 붕괴 때는 우리나라가 바젤 3가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바젤 조약이라는 게 뭐다? 막 되게 어려워요. 내용 자체는 되게 어려운데 우리가 이거를 다 알 필요는 없잖아요. 쉬운 부분만 생각해서 바젤 협약이라는 건 뭐냐면요, 은행권 건전성을 높이는 거예요. 은행이 위험한 대출을 빌려주지 마라. 그러면은 위험한 대출을 빌려주지 말라는 것은 소득 대비든 아니면 뭐 집값 대비든 대출을 많이 내주는 거에서 신용도가 떨어지는 사람, 소득이 떨어지는 사람, 혹은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 이럴 때 대출을 줄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대출 한도가 줄어드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거다. 그리고 그 시기에 경제 위기가 항상 왔었다. 금리 인하하는 시기에. 왜냐면 금리 인하는 이유가 경제가 안 좋기 때문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먼저 해서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따라서 움직이는 거. 자, 대표적으로 IMF 때 봅시다. IMF 때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97년부터 보시면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환율이 어떻게 됐느냐. 자금이 쫙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엄청나게 치웠죠. 물론 이때는 달러가 고갈되면서 더 높게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월별로 뽑아서 지금 2000선까지 올라간 거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환율 튀었다가 한번 쭉 빠지긴 하는데 이 시기에 집값이 붕괴가 됐었죠. 97년 말에 환율이 정점을 찍고 환율 빠지면서 집값이 그 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죠. 환율이 빠지기 전부터. 근데 문제는 IMF 때랑 지금이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게, IMF 때는 집값 거품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왜냐? IMF 때까지 집값이 올라가던 거. 그러니까 지금도 막 많은 곳들에서 50년 전 대비로 집값이 얼마나 올랐고, 뭐 짜장면 값은 얼마나 올랐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데요. IMF 이전까지는 소득이 성장하면서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버블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근데 IMF가 터지면서 우리나라가 뭐 평생 직장 개념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도 굉장히 커지고, 그러면서 소득으로 집을 사기 굉장히 힘들어져서 집값이 침체되는 것을 여러 가지 유동성, 특히 대출 유동성을 통해서 집값을 올렸죠.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유가 굉장히 심했었고, 실질적으로 닷컴 버블 터지고 그때부터 부동산 시장에 막 거품이 꼈었죠. 대출 유동성으로. 그러니까 이때는 요 정도밖에 안 빠졌지만, 채 1년도 안 빠졌지만 앞으로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자,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볼게요. 미국에서 2007년 중순부터 금리를 계속 내립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IMF 때도 94년부터 95년까지 금리 올린 다음에 97년부터 금리 내리기 시작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금리를 올린 다음에 2007년부터 내리기 시작했어요. 2007년부터 금리를 내리는데 환율이 또 1600원대까지 폭등하죠. 이것도 월별로 본 겁니다. 환율이 폭등한다는 건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소리고,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소리죠. 달러가 고갈되고 있다는 소리고, IMF 때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똑같다. 금리 인상을 하고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부터 슬금슬금 조금 있다가 달러가 갑자기 폭등을 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며칠 전에도 금리 인상 멈췄다고 연준회의 발표 나자마자 환율 뚝 떨어졌어요. 어제도. 근데 또 슬금슬금 다시 올라가죠. 누가 자꾸 사고 있을까요? 잘 생각해보시면은 아는 사람들은 달러를 삽니다. 왜? 미국에서 금리 인하는 하면서 자금 빠져나갔을 때 환율이 이렇게 될 것이 보이니까. 그래서 달러는 1위 1비 하지 말고 경제 위기 때 한번 쫙 올라가니까 그때 차이가 내실 수 있다. 저희가 이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보시면은 환율이 튀면서 집값은 꾸준히 빠졌습니다. 변동률이 꾸준히 빠졌죠. 이거는 굉장히 장기간 빠졌죠. 그래서 금리 인하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2008년 9월에 터졌죠. 2008년 9월부터 쭉 빠지는데 2008년 막 9월에 환율 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금리 인하하면 집값 올라간다는 개소리다.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도
금리 인상이 집값 하락을 가속화시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집값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죠. 이번에 집값 하락의 가장 주범은 금리도 물론 굉장한 영향을 주지만 핵심은 DSR이다. 그래서 금리 내린다고 해서 집값 안 올라간다. 이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그래프 하나 볼게요. 자, 대출 금리가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언제 정점을 찍느냐? 2022년 10월에 정점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대출 금리가 계속 빠지는데도 서울 아파트 가격 지수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언제 저점 찍어요? 23년 1월에. 그럼 2월부터는 왜 튀어요? 금리 떨어진 게 영향을 받는다? 그게 아니라 1월 30일에 특례 보금자리론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승세를 타다가 이것도 처음에 막 대환대출 엄청 받고서 딱 금매물 내려가고 그러니까 KB는 시세까지 보니까 이렇게 튄다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상승폭이 굉장히 제한됐었어요. 그렇지만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사면서 상승세로 바뀐 거죠.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팍 튀는 일이 생깁니다. 언제? 7월에. 1금융권에서 50년 주담대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5대 은행에서. 최초로 7월 5일에 NH농협에서 50년 주담대를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팍 튄 거예요. 그러다가 꺾이기 시작한 게 왜 꺾이기 시작했어요? 9월에 둘 다 종료되니까.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보이시죠? 저희가 이제 계속 여태까지 뭐 기사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분석을 했지만 이번에는 자료를 다 가지고 와서 보여드립니다. 과거에도 그랬었고 이번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과거부터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미국 채권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미국의 채권으로 자금이 이동한다. 근데 미국의 채권은 한국의 채권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사기 위해서, 특히 외국인들이 그걸 사기 위해서 이동을 하고, 그러면은 미국 채권을 사기 위해서는 달러가 필요하니까 한국에 있는 자산들을 처분하고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미국 채권을 산다. 즉 달러가 빠져나가고 원화가 늘어난다. 즉 환율이 튄다. 그러면 경제가 안 좋아진다.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금리를 아무리 낮추더라도 집값이 살아날 수가 없다. 코로나 같은 특수 상황에선 금리를 급격히 낮췄어요. 근데 이거는 금방 끝날 사태니까 사람들이 집을 사죠. 근데 경제가 안 좋아졌다. 앞으로 언제까지 안 좋을지 모른다. 우리나라 장기 저성장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집을 사겠느냐. 그리고 금리를 낮춰도 우리나라는 많이 못 낮춘다고 그랬죠. 이창용 총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강조를 하죠. 거기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해서 자금 빠져나가고 그러면 집값은 당연히 떨어지죠. 왜? 한도가 계속 제한이 되니까. 바젤 1, 바젤 2, 이번에 바젤 3가 우리나라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한도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금리 낮게 해주면 뭐예요?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없는데. 금리가 낮아서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야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금리 인하로 인해서 집값이 튄다. 혹은 금리 인하니까 이제 경제 위기 끝났다. 아니, 진짜 경제 위기는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부터 시작이 되고 그때부터가 진짜 거품 붕괴가 시작이 된다. 요 부분을 모르고 있으면은 저런 말들에 또 속아요.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 과거에 매매가 떨어질 때 전세가 올라간다. 요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자금 대출을 풀었다는 특수 상황 때문에 일어난 일을 마치 보편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설명했던 것처럼 요즘에는 코로나 때 일어난 특수 상황을 가지고 보편적인 일인 것처럼 선동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에 속으면은 진짜로 평생 모아온 자산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위기는 위기지 위기는 기회가 아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